자, 20년 11월 20번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잘 확인을 해보면서 가야 돼. 자, when I was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생 때 I had a student, 어떤 학생이 있었대요. 그리고 학생에 대해 설명하려고 후가 나오는 거야. 자, 공부를 했대. 이것도 중요하죠. 학생이 공부 말고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처럼 뭘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자, in the coffee shop. 커피숍에 있었고요. 그 다음 not get distracted. 여기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특이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학생들이 not get 나왔어. 왜? 여기 나오고 could not이니까. 뭐 하지 않느냐면 지금 방해가 되지 않는데, 그럼 방해가 되지 않으면 원래 돌려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방해되지 않으면? 집중하는 거죠. C로 시작하는 concentrate. 그 F로 시작하는 focus.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조심해줘야 돼. 이게 반대, 아니, 똑같은 말이죠. 얘가 두 개 더해진 거니까. distracted가 되지 않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돼, 이거. distracted가 주의 산만되지가 않는 거야. 그럼 집중하는 거잖아. 뭐 옆에서? 소음 옆에서. 아무래도 커피숍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명칭 있지 않아요? 커피숍 같은 데서 공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지 않니? 뭐 있을 텐데, 너 용어 있을 텐데? 그런 용어 없니? 있을 텐데 뭔가? 카공이라 그래요? 카공. 그래, 카공조. 좋다. 카공조 좋다. 자, 그리고 자, 뒤에 가보자. 아니면 everything happening around them.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옆에 있어도 distracted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는 거. We also had students. 또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who could not study.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만약에 도서관이 슈퍼 콰이트는 뭐지? 나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엄청 조용하면 여러분 심장박동수도 들릴 때가 있거든요. 너무 조용할 때. 그죠? 여러분 알겠죠? 보통 도서관이 조용한 편이거든? 근데 도서관에서도 엄청나게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친구들은요,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책장에 붙어 있어. 저 책 넘기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넘겨달라고 붙어 있어. 되게 무서워, 그러면. 물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도서관이 아니라 저 벤치 같은 데서 이제 공부했거든. 뭐 자거나 그랬거든. 보통 그랬는데 벤치가 되게 좋아요. 누워서 책배가 전공책 두껍거든요. 그 베개로 자기 좋고 되게 두 권 싸면 제 베개가 좋은 베개가 돼요. 자, 아니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있는 도서관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조용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학생. 그럼 이런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좀 우리말로 말하면 좀 뭐한가? 예민한 거죠. 예민하다, 민감하다 계열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민하다, 민감하다 뭐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것부터 들어가 볼까? sensitive. 그 다음에 delicate. delicate는 좀 약간 사소한, 미묘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민감하다, 섬세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요 계열일 거예요. acute 또는 sharp. 샤프가 예민한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때 지중에 샤프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그럼 샤프의 반대가 뭘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제 이 케이스겠죠. 옆에 친구가 꽉 서로서도 본인이 공부하는 거야, 둔해서 이제. 그쵸? 둔한 거죠. 둔한 영어로 뭡니까? 정확히 그의 반대 표현이거든요. 근데 맞다는 단어가 안 떠오르죠. 이거 하나 좋아요. 아까 샤프 나왔잖아요. 샤프의 반대 생각하면 돼요. 원래 직역은 무딘으로 알거든, 무딘. 그럼 사람이 무디단 표현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별 개의치 않아 하는 걸 얘기하겠죠. 신경 안 쓰고. 주변에 대해서. 그럼 봐봐. 필자가 말을 두 사람을 동시에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치? 두 개가 너무 정반대니까. 그럼 당연히 필자는 누구 얘기할까? 그거는 뭐 보면 알겠어. 뒤에 보면 알겠죠. 뒤에서 누구 편이라기보다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letter 밑줄. 필자는 어디 얘기해요? 후자, 예민한 사람 얘기하는 거야. 예민한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요. 원래 주변에 예민한 친구 있으면 괴롭히지 마세요. 알아서 힘들어해요. 어차피 알아서 무너질 친구들이라서 굳이 괴롭힐 친구는 필요 없어요. 자, 보자. 왜냐하면 even in the library, 심지어 도서관에서조차 고통을 받는데, 그럼 여기서는 왜 그러냐? 이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거든. 내가 도서관에서 있는데도조차 있기 때문에도, 심지어 도서관에조차도 고통을 지금 받아요. 왜냐?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하거든요. 얘는 지워야 되겠다. 소리. 여기 연결된 거니까. 못 봤어요. It was impossible. 이 동그라미 불가능하대. 뭐냐?
to get the type, 이런 타입, 이런 완벽하게 이런 그 침묵하는 거에 대한 상태를 그들이 추구하는 걸 얻기는 어렵대. 야, 완벽하게 조용한 데는 어딜 가야 될까? 집에 가야 되거든. 집에 가야 돼. 집에서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다른 데는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쌤님은 반대로. 쌤님은 집에만 공부가 됐거든요. 무조건 나갔어야 돼서거든. 자, 어쨌든 나가서 집은 필요 없었어. 집은 좀 안 됐을 것 같아. 자, this student 봐봐. 그럼 이런 학생이니까 전자 학생, 후자 학생. 그래서 얘는 나름대로의 글의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흐름 관련된 거에서 순서가 되게 명확하니까 흐름이나 순서 삽입 계열로도 잘 기억해 둬야 돼. 이거 20번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순서 삽입을 잘 봐야 돼요. 이런 학생이 희생자래. 주의 산만의 희생자래요. Who found it very. 자, 이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이번에는 과목 진목이에요. 뭐 하기 어렵다. 매우 공부하기가 어려워. 어느 장소든. 뭘 제외하고는 바로 나왔어. 아까 얘기 잘했어. 개인 침실을 제외하고서는 공부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정도 친구라면 시험도 망치겠다 분명히. 그죠? 알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훌쩍이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그거 당연하겠지. 훌쩍 뭐라 그럴 필요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개인 그거야. 생리적인 현상이야. 어쩔 수가 없어. 자, today, 오늘의 세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사람들한테 필자는 이 말 하고 싶어요. In today's world, 오늘날 세계에서는 어떠냐면,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뭐냐? 이런 distraction, 이렇게 주의 산만 되는 걸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은 뭐냐? 완벽한 조용한 곳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어쨌든 필자가 원하는 거는 어쨌든 필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complete silence지. complete. 그럼 이거와 관련된 비슷한 표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말로 말하면 뭘까? 고요함 정도 되겠죠. 조용함, 고요함. stillness. calmness. 그리고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 고요함 있죠. 고요함, 평온함이라는 단어 중에서 좀 어려운 표현 중에서 tranquility라는 표현과 serenity, 이건 최근에 본 적 있을 거야. serenity. 고요함, 평온함. 특히 tranquility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아침에 숲에 혹시 가본 적 있니? 진짜 조용하다. 새소리 몇 개만 들리고 부지런한 소리 몇 개만 들리고요. 고요해요. 그런 느낌의 트랜퀄리티거든요. 그죠? 가장 이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조용한 곳이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distraction. 뭐냐? 여기 있는 주의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어디서나 있고요. But if you want to achieve your goal, 너의 목표를 성취하고 싶다면 you must run, 배워야 된대요. 이 distraction을 어떻게 해야 될 걸 배워야 돼요? 바로 tackle, deal with, dispose, 처리하다죠. 물론 dispose는 버리다 의미의 좀 처리긴 하지만 처리하다, 다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시험 때 내가 100% 집중할 상황이 안 만들어질 거야.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기량을 다 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건 여러분 몫이죠. 고민도. 여러분도 고민해야지. 그 상황이 자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 시험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감사해야죠. 그래서 연습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덜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자, 뒤에 가보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가 완벽하게, 우리가 그냥 제거도 아니야. 완벽하게 싹 다 밀어내버리는 거를 제거하는 걸 엘리미네이트거든.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디스트랙션이 그만큼 우리말 표현으로는 널리 퍼져 있던 표현이 맞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흔하다 그 표현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얘기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뭐 커먼플레이스. 이거 좋죠. 흔하다. 그리고 또 와이드 스프레드, 뭐 all around us. 와이드 스프레드. 그리고
우리말로 좀 어려운데 이렇게 널리 퍼져 있어. 부정적인 것들이 널리 퍼져 있을 때 우리말로는 미음, 이응, 한이라 그래요. 뭐라고 하죠? 부정적인 것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 all around us. 막 만들어낸 거야, 말을. 선생님이. all around us. 만연한. 이거 우리 괜찮겠죠? 우리말로 부정적인 게 퍼져 있는 거니까. 영어로 뭡니까? prevalent까지. 같이 기억해 두면 일단 디스트랙션은 널리 퍼져 있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 불가피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적어볼게요. 그냥 영어 말고 피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는 갖고 들어가야 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디스트랙션을. 하지만 you can run to live with.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사는 거니까 여기서는 익숙함 정도로 걸어가 될까? 또는 익숙함 또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순응해야 한다 이런 표현일까? 그러면은 familiar하게 돼야 한다는 것도 괜찮고요. 사실 순응이라는 거라고 얘기하면은 conform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거든, 따른다는 얘기거든, 어울린다는 얘기거든. 저희 디스트랙션이랑 같은 말이에요? 디스틸 같은 말이 아니고요. 이게 널리 퍼져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있는 디스트랙션은 우리 모두 어디에서나 있으니까. everywhere. 정확히 말하면 everywhere과 같은 의미겠죠. 의미로는. 그래서 뒤에 live in the way that ensure they do not limit you. 너를 이렇게 limit you. 너를 이렇게 한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느낌에서는 물론 익숙해지는 것도 맞지만 어떤 느낌에서는 참다 견디다 계열도 가능하겠지. 이거 참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냐? tolerable, tolerate, endure. 이 계열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용에서는. 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즉 소음은 어쩔 수 없다. 네가 적응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다음 가보시고. 자, choose라고 나와요. choosing. 이게 이 글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씹다야. 저작 활동을 얘기하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 씹기를 얘기하는데, 자, 이 씹는 것은 lead to a smaller particular. 뭐냐? 작은 어떤 그 입자를 유도하죠. 무슨 말이야? 작은 입자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삼키는 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그것의 조각이 작아지죠. 내가 목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의 목구멍이 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려면 음식물을 잘게 잘근잘근 잘라야 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씹기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뒤에 가보시면 more exposed surface areas for digestive enzyme check. 여기 부분이 좀 인상 깊죠. 봐보세요. 입자가 작아진다는 거는 표면이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인 건데요. 똑같은 얼음 양에서 큰 얼음이 빨리 녹니, 작은 얼음이 빨리 녹니? 작은 얼음이 빨리 녹아요. 그래서 빨리 녹기 싫으면 큰 얼음 달라 그러면 돼요. 근데 뭐 작은 것이 같은 무게라면 부피가 훨씬 더 표면적이 더 많거든요. 더 빨리 녹아요. 그래서 얼음을 조금 자를수록. 자, 그래서 이 소화를 위한 엔자임이 그리고 에어리어에 지금 작용할 거지. 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이 없으면 틀려요.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효소요. 여기서는 뭐 침 같은 거니까 뭐 아밀라제일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소화효소를 내야겠죠. 자, 이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it means the extractions of more fuels. 더 많은 연료를 추출해낸대요. 그리고 low materials from the mouthful of food. 입이 음식이 가득 찬 이게 한 입 이 음식으로부터
어떤 날 것의 메타리얼과 그 다음에 퓨어를 지금 추출해낸 것을 의미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야 돼. 얘들아, 씹는다고 영양소의 총량이 늘어나요? 똑같죠. 근데 잘게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 안에서 소화 효소랑 많이 붙은 작용하는 게 넓어지니까 표면이 당연히 거기서 많은 당분이나 영양소 같은 것들을 추출할 수 있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효율적인 걸 얘기하죠. 단위 시간당 많은 걸 추출해내는 거니까. 그죠? 그럼 효율적 영어는 뭐예요? effective. 이 단어를 캐치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가보시면 근데 여기서 있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This 동그라미. 이게 뭐야? 에너지를 더 많이 뽑아내는 거야. 특별히 누구한테 중요하냐면 메모. 포유동물한테 중요한데요. 왜 포유동물 중요한지 이유를 얘기해야죠. 왜 포유동물의 에너지가 더 많은 게 중요해? They hit their body from within. 여기서 요걸 밑줄 치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여기 부분. 왜냐면 선생님 생각에 여기가 아마 선생님의 시험 문제가 빈칸 문제로 나오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열을 안으로부터 데운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사실 보면 생각하면 돼요. 이건 상식적이니까. 사람의 체온이 예를 들어 10도가 떨어져서 26.5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체죠, 이건. 시체예요. 반대로 피의 온도가 40도가 되면 그것도 이제 치명적이지. 특히 가장 치명적인 부위는 뇌죠. 뇌가 익어버리거든요. 너희 근육이나 심장 같은 경우는 한 60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 세포가. 근데 뇌세포는 못 버텨요. 버틸 수 있는데 바보가 돼요.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애기들 막 열이 막 40, 막 1도에도 올라갈 수 있거든. 밤에 어려서 갑자기. 그럼 데리고 가서 응급실 데리고 가는데 열이 많이 안 떨어져. 그러면은 옛날에 지금도 쓸 텐데 과학적 방법인데 애를 홀딱 벗어가지고 얼음물에 팍 집어넣어요. 내가 경기를 키우면 경기를 키우거든.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아니면 바보 돼 애가. 이 뇌는요 열이 약하거든요. 머리는 차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너무 뜨겁게 안 하는 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근데 가봐. 만약에 뱀의 혈액의 온도가 27도면 어떻게 될까, 뱀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겨울잠 자겠죠. 그러니까 대신 추워지면 어떻게 뱀이 햇빛에 올려줘. 이렇게 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온도를 가져오거든. 사람은 안 그렇지. 사람은 항상 온도가 37도 내외로 유지해야지. 이런 걸 영어로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잘못 썼다. 호메오시스타시스라 그래요. 이게 항상성이라는 뜻이에요. 항상성.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의 열을 유지하거든요. 일정 정도. 그러면 그 에너지는 바깥에서 갖고 아니야. 내부로부터 데우는 거야. 에너지를 유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은 온도 유지의 의미야. 쉽게 말하면. 선생님, 저 디스 스페셜 디스가 메터리얼스예요? 어디요? 저 디스가 메터리얼스예요? 디스요? 아니요. 메터리얼스가 아니고 아마 암전 전체일걸? 암전 전체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Chewing give mammals the energy. 바로 이 씹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 포유동물한테 에너지를 줘요. Needed to be active. 뭐냐? 이렇게 활동적이게 유지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을 하죠. Not only during the day. 뭐야? 낮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 왜? 기본적으로 변온동물, 우리 뱀 같은 거, 파충류 같은 경우는 낮에 온도를 비추겠다가 밤에는 자거나 활동을 안 해야 되거든. 근데 사람은 항상 36.5도 정도 내외를 유지할 수가 있지. 이것 때문에 사람이 밤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야. 밤까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은 이 얘기가 열을 안쪽으로부터 한다는 얘기가 열을 유지할 수 있다. 메인테인과 서스테인 계열의 단어를 이용하면 괜찮은 빈칸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내가 빈칸이라 얘기를 한 거야. 열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사람은. 자, 그리고 to live in a cold, 뭐야, 이러니까 뭐가 가능해? 즉, 추운 지역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넓은 분포도를 자랑하는 종이 인간이에요, 생각보다. 그죠? 물론 박테리아, 세균도 있겠지만 몇몇 세균류를 제외하면 인간이 진짜 활동 반경이 높아요. 근데 뭐 추운 데도 살죠. 더운 데도 살죠. 근데 보통 동물들은 추위 또는 저위에만 하거든.
근데 추위, 더위를 다 견디려면은 얘가 억세야 될까? 아니면은 되게 순해야 될까? 억세야 되죠. 굉장히 억세고 전투적이어야 되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종들이 외국에 나가면 다 씹어먹고 다니는 거야. 가물치면서부터, 다람쥐면서부터 다 버티는 거야. 되게 이 사계절을 다 잘 버틸 수 있는 종이 독한 종들이래요, 보면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뒤에 place with change temperature. 이 변화하고 있는 온도. 그러면 변화하고 있는 온도에서 산다는 거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완벽히 딱 떠오르는 말이 있어. 그게 뭐야? 적응이요. 그치? 어댑테이션. 인간이 에너지를, 이 씹는 핵이기 때문에 뭐까지 들어가는 거야?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래서 뒤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It allow. 그게 allow them to sustain. 아까 sustain이 왜 안 나오나 했어. 그래서 높은 정도의 수준의 활동을 유지해 줄 수가 있대. 일단 sustain 나오니까 sustain의 명사 표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뭡니까? sustainability. 이건 반드시 알아둬야 돼. 명사형이야. 그래서 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And travel speed to cover the large distance. 긴 여행. 우리 기본적으로 참치가 되게 여행을 연어나 길게 한다고 하잖아. 참치 연어보다 여행을 더 길게 하는 포유동물이 있는데. 고래요. 고래 새끼를 어디서 나? 북극 바다죠, 당연히 고래니까. 자, 북극 지방에서 나요. 그리고 거기서 새우 먹여, 크릴 새우 먹여가면서 기르거든요. 이거 좀 크잖아? 적도 지방에 내려와. 그럼 그걸 다 충당하려면 온도가 유지돼야 되겠지. 그래서 고래가 전 세계 전 바다 지역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고 왜 추운 지방에 다시 새끼 나러가? 적이 없거든요, 거기는. 범고래만 잘 피하면 적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 북극곰이 내려와서 먹겠어, 그렇다고? 고래 새끼를. 그죠? 그니까,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넓은 거리, 그 다음에 천적을 피하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새끼를 돌보는데 필요한 이런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한다. 뭐 때문에? 이게 다 뭐 때문이야? 씹는 것 때문이야. 근데 되게 이상하죠. 고래는 안 씹는데? 모르겠다. 고래는, 아니, 근데 예시는 다 고래 예시거든요. 근데 고래는 안 씹거든, 일반적으로. 고래는 삼키지 않니? 고래는 삼킬 텐데. 이해가 안 가네. 혹시 궁금하면 학교에서 여쭤보세요. 쌤, 고래는 안 씹잖아요. 이렇게 하면 고래 학생이 할 말 없을 거예요. 자, 선생님 너무 골탕 먹이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자, 보자. mammals. 그래서 이 포유동물이 are able to live in an incredible variety of habitats. 포인트는 봐봐. 직역은 뭐야? 서식지가 믿지 못할 만큼 다양하다거든. 의역은 뭐예요? 뭐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 넓다지. 넓다지. 이게 중요한 거야. 넓다. 서식지가 분포도가 넓다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 그만큼 레인지가 넓다, 와이드 레인지 오브라든지 이런 등등등 활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범위가 넓다야. 어디서부터? 북극의 툰드라서부터 남극에 있는 유빈까지, 즉 뭐야, 전 세계에 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Deep open water to high altitude mountain 탑이라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기 절벽, 에베레스트나 이런 절벽에서 사는 염소도 알죠. 염소가 절벽 기가 막히게 타. 안 넘어져. 근데 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암석에 있는 그 소금기 핥으려고 올라가는 거야. 발굽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발굽 반짜리만 디딘 다음에 올라가요. 옆으로 올라가요. 대박이야, 진짜. 못 잡아요, 얘네들. 그죠? 사막인보다 잘 타요, 보면은. 어쨌든. 그렇게 있고, 레인프레스, 우림 지역도 있고, 사막도 있고요. No small measures because of the teeth.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야? 다 이 때문에. 이는 곧 뭐를 의미하는데.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데? 추잉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씹는 행위 하나로 전 세계를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 이거 잘 봐야 돼. 흐름을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맨 처음 시작은 씹기로 시작하지. 이거 한국말로 적어보자. 씹기로 시작하지. 잘 씹으니까 뭐가 좋아져? 음식 소화에 대한 효율이 좋아지죠. 효율이 좋아지면 그 다음 어떻게 가능해요? 효율이 하면 온도 유지가 잘 되지.
온도 유지가 잘 되면 서식지가 넓어지죠. 그러나 넓어짐이라고 할까? 확대. 그래서 이 논조로 가거든요. 얘들아, 이것도 꽤 흐름이 명확하지 않니? 그죠? 순서나 삽입으로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결론적으로 이걸 하면 뭐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먼 거리도 가고 그 다음에 포식자도 피하고 먹이도 잡고 그 다음에 새끼도 기른다며. 그러면 얘네가 결국 어떻게 되겠니? 포유류의 십기 행위 때문에 포유류가 곧 뭐 할 수 있겠니? 숫자가 늘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번식이 맞거든. 근데 좀 더 가면은 번성 가능하겠지. 영어로 뭡니까? 번성. drive, prosper, flourish. 그 다음에 너희를 좀 틀리게 하고 싶어. 그러면 필살기로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proliferate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보통은 이제 숲 관련된 거, 식물한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닌데, 무성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좁은 골목이 아니죠. 좁은 길을 해서 딱 평화가 펼쳐지고, 여기에 막 우림적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그 느낌, 그렇게 무성한 거, 그거를 proliferate라는 표현을 써요. 번성이라는 뜻의 가장 어려운 표현이에요. 캐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뭐에서 왔어? 씹는 거에서 왔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문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자, 다음 질문 가보시면 자, 32번은 원문제가 빈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다른 문제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 프랑 조안슨? 어떻게 표현해야 돼? 모르겠다. 자, 이 사람이 지금 메디치 효과를 묘사했어요. 그럼 분명히 이거에 대한 글이에요. 이거 설명하면 끝나는 거야, 글은. 그죠? As emergence of new idea and creative solution 돼 있어. 자, 일단 emergence 밑줄 한번 치세요. emergence 뜻이 뭡니까? 출현이죠.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emergency예요. 이 장난질.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땐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장난질이거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오히려 나오는 거 아니야? 아마 여러분들이 골탕 먹기 쉬운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제 그 소리가 아니라 모양으로 외우는 친구들은 훅 가거든요. 이러면 똑같으니까. 이게 발현이고 이게 비상 상황이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when the different background 이런 다른 배경이나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함께 올 때 새로운 것에 어떻게 발현된다라는 이 메디치 효과에 대해서 묘사를 한대. 그러면 메디치 효과 봐봐. 해봐야 돼. 자, 다른 배경이나 다른 원칙이 함께 섞였어. 그럼 기본적으로 함께 섞이기 통합되기 때문에 I로 시작하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integrate. 통합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기존 게 있는 좀 다른 것들이 함께 모였을 때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프레시한 거지. 표현만 품사 생각하지 말고 표현만 보자면 프레시한 게 나오는 거죠. 뭔가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게 나오는 엔투게다. 뭔가 혁신적인 게 나오는 거지. 그죠? 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창의적인 게 나온 거니까. The term is, 자, term 동그라미 얘가 의미하는 거는 메디치 효과죠. 그럼 메디치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자, the term is derived from the 15th century's 메디치 family. 메디치가에서 이게 나온 이야기거든요. Who help ushers. 이게 usher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죠. 도움을 주다라는 표현 정도로 의역하시면 돼요. 합쳐가지고 help usher라고 해서.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에서 르네상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한 부분인데
by bringing together artists. 뭐냐? 이렇게 아티스트를 함께 데려온 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 당이 다른 창의적인 사람들 전 세계에서. 그럼 이 bring together란 표현의 핵심이죠. 얘가 뭐예요? 아까 나왔지만 come together 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모으다, 접촉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중요한 파트이긴 해요. 내용에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자, arguably. 거의 확실하게 Renaissance was the result of exchange of ideas. 그렇지, 요거 밑줄. 왜냐면 사람이 모이면 뭐 하겠어? 생각을 교환하겠죠. 그리고 between these different groups in the close contact, 가까이 접촉을 하면서죠, 서로. sound similar 해서 익숙하게 들리는가라고 해서 이거는 이 메디치 효과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상황에서도 메디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표현이 어떻게 했냐면 if you are unable to diversify your own talent, 본인 스스로의 기술과 능력을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죠. 집에 두면 되는 거죠. 그러면 to compensate,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지각한 보상이에요. 물론 여러분 생각하는 보상과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은 뭐냐면 돈 더 줘, 그게 아니야. 뭐야? 이게 안 되면 저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사실 보상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뭘까?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요걸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럴까? 보상 말고 비슷하게 보완이 맞지 사실은 더. 그죠? 영어로 뭐예요? 네, 컴플리먼트에서 동사 표현. 왜? 이거 장난질 잘 나온다. 분명히 이거 다른 학교에서는 하기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동의하라고. 그렇지. 이거 장난 조심해야 돼. 발음이 똑같아요, 두 개가. 밑에 게 칭찬이에요. 오해하지 마. 이거 고르면 안 돼. 이거 골라야 돼. 이거 한 번 더 꼬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 그렇지. 보상, 보완.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돈 주는 보상이 아니야. 알겠지만 뭐가 안 되니까 다른 작용으로 이게 된다. 그렇게 보완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이 well do, 잘 먹힌다는 거야. do the trick. 그 잘 먹히는 트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만약에 내가 생각해봐. 르네상스가 어떤 시대야?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하는 사람이야? 의사죠. 의사면서 과학자면서 화가면서 별의별 걸 다 헤쳐먹었지. 르네상스가 의미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혼자 여러 가지 다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변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을 두면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문장 길어 갑자기. 그죠? 자, believing that the new idea,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중요한 건 맞죠. 콤바이닝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콤바이닝이면 이렇게 섞는다, 합친다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 나온 것 말고 다른 합치다 한번 가볼까? 뭐가 있는지. 자, 블렌드. 믹스 나왔네, 지문에. 아, 나왔네. 믹스가 나왔네. 그치? 주구장창이라면 이게 합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밍글은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밍글. 섞다. 그리고 선생님이 꼭 가르쳐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섞다가 될까? 맞아요. 퓨전 요리할 때 퓨전의 동사 표현이 퓨즈예요. 맞아. 드래곤볼 표현처럼 마찬가지. 섞다지. 그래서 여기에 핵심적인 거는 합치는 거야. 합치니까 새로운 게 나왔더라. 합치니까 뭔가 신박한 게 나왔더라. 그게 메인 테마야. 이 글에서. 자, 그래서 background experience and expertise. 뭘 섞어? 지금 이 사람이 조언을 한 거죠. 야, 이거 이용 한번 해봐. 지금 배경을 섞어보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섞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 전문 지식을 섞어봐. In stepping to bring about. bring about은 야기하다지. 이걸 통해서 최고의 결과가, 최고의 해결책이 나오는 거야. 관점이 나오고 혁신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섞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 최고의 베스트, 옵티멈, 최적의, 맥시멈, 이것들을 뭐 하는 거야? 도출하고 이끄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bring about을 썼고, 원문에서는 bring about을 써면 cause나 트리거 계열도 같이 캐치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다 유도한 거니까, 지금 내용에서. 사가 똑같은 거야. bring about, cause, trigger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파크까지도 가능하겠지. 스파크도 그런 표현이 가능하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니까. 이기는 거니까.
그렇게 캐치 한번 해보면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36번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36번. 참고로 해석부터 시작할 친구들은 오늘 6개 해석이 다 마무리를 짓고 최소한 토요일까지 마무리 지어와야 돼요. 자, 가보자. 36번 가봅시다. 한번. 자, imagine yourself party.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가상의 상황을 얘기해서 거기서 뭔가 결론 도출하는 거에 나오는 문제가 요 문제거든요. 봐봐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자. 너가 파티에 있대요. It's dark. 어두워. 그러면 a group of friends ask you. 친구가 너한테 부탁을 하죠.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럼 네가 카메라를 찍고 포인트 딱 이렇게 그쪽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shoot the friend. 친구를 쏴버려요? 아니죠. 뭡니까? 바로 사진 찍다죠. 오해하지 마세요. 사진을 찍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크업 주고 조심할 건 너희 포토그래프가 사진으로 알고 있죠. 이게 사진 찍다란 동사도 가능하다. 조심하긴 해요. 테이크업 피처도 있지만 포토그래프라는 표현도 사진 찍다가 가능해요. 자, 뒤에 가보시면 잠깐 포그래프가 뭐야? 미안해요. 선생님이 밑에 있는 그 쌀국수집 보고 약간 착각했나봐. 배고파서. 자, 포토그래프. 포라고 있었거든요. 자, 사진 찍다 동사예요. 뭔가 했다 지금. 자, 가보자. 자, the camera automatically turn out the flash as there is not enough light available to produce the correct exposure 돼 있어.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지금 깜빡이를 뭐라 그래? 플래시라고 하죠. 그냥 플래시를 켜요. as there. 왜냐면 뭐가 없으니까. 충분한 빛이라고 하면 light enough야, enough light야? enough light야. 그리고 막 enough light 나오고 거기에 여기에 빈 생략으로 봐야 되거든. 순서상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빛이 있었대요. 뭐하게? 올바르게 그것을 노출하게, 빛에 노출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빛이 없을 때는 플래시가 터지죠. 어쩔 수 없이. 불이 부족하니까 불빛이. 그러면 아이폰 안 켜져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the result is 뭐냐?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는 뭐냐면 half of friend, 친구 중에 절반이 사진상에서 두 밝은 붉은 색깔 원이 지금 보인대요. 그들의 눈 대신에. 그죠? 여러분 알겠지만 어두운 사진 찍으면 친구 중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친구들이 눈이 빨간빛이 나, 뱀파이어처럼. 이걸 구분하는 거야, 흡혈귀를 아는 사람들을? 그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것을 레드 아이 이펙트, 우리말로는 정목 현상이라고 한대요. 자, 물어볼게요. 이걸 왜 썼어요? 이거 얘기하려고요. 너희가 이 글을 읽고 이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분명히 이게 과정이겠죠. 그럼 하나의 단계나 흐름이 나오겠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순서나 삽입 문제로 나온 거란 말이야. 원래 문제가. 이게 뭐예요? 저목현상? 정목현상이라고 해요. 불굴적 눈목자 써가지고 한문으로 못 쓰는 건 유감스럽게 할게요. 선생님이. 자, 가보자. 목자는 아는데. 자, 가봅시다 한번. 자, it is caused. 자, 그게 야기가 되죠. 정목현상이 야기가 돼요. Because the light from the flash is penetrate. 오랜만에 좋은 단어 나왔네요. 빛이, 플래시에서 빛이 눈을 뭐 할까? penetrate. 통과해요. 뚫고 지나. 뚫다가 penetrate야. 그래서. 여러분, pierce만 알죠? 피어싱만 알죠? 아니야. 저거 알아야 돼. penetrate를 알아야 돼. 관통하다라는 뜻이야. 눈을 관통해요. Through your pupil. 너의 동공을 통해서. 그럼 눈이 아플까? 쏙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알겠지만 여러분 동공이 뭔지 알죠? 이 샤워 할 때 가까이 거울 보면 여기에 눈 안에 검은 자 안에 시커먼 거 있죠? 이게 동공이에요. 역할은 뭐니? 빛 반사시키는 빛을 모으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 빛 정보가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긴 그 정도로 가까이 눈을 보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눈 가까이 보면 여러분 눈에 여러분 모습 비추는 거 보시 알아요? 네. 알죠? 이게 얘들아 원래 요 관련은 아니고 원래 그게 불교 용어긴 한데 눈부처라는 표현 안 들어봤니 혹시? 간혹가다 소설에서 나오는데 눈부처.
이게 상대방을 가까이서 보면 상대방 안에 비친 내 모습 보이거든? 그걸 눈부처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본 사이면 되게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보기가 힘들거든요. 최근에 엄마 아빠 눈에서 본인의 눈부처 본 적 있어요? 가까이서 봐야 돼요. 되게 그래 알겠지만. 이 눈부처를 보는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쵸? 자,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요. 서로 자주 보세요, 친구들끼리. 보자. 자,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 동공을 통해서 눈에 빛이 들어와. 그리고 이게 반사가 되죠. To the 카메라 쪽으로. From the back of the eye야. 물어보자.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면이고,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여러분, 눈알이야,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눈이 이렇게 약간 타원형이에요. 여러분 눈 되게 커요, 보면은. 이게 알맹이가 있고, 여기 들어가죠. 그럼 얘가 들어가서 어디에 비치겠니, 빛이 당연히? 요쪽이요. 이쪽은 알겠지만 여러분의 혈관이 엄청 많은 거 알죠? 왜냐면 시신경 달려있으니까. 혹시 실수라도 친구 뒤통수 심하게 치면 안 돼요. 튀어나온다, 눈이 그러면. 근데 다행히 알겠지만 눈 알이 안 나오고요. 이게 뭐가 다발이 붙어있어. 다발 끊으면 큰일 나요. 그럼 진짜 실명이야. 뭐 이게 보이거든요? 이러고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이러고 들고 가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이 눈알이 이게 신경이거든. 알겠지만 여기가 신경다발이고 혈관이기 때문에 빨갛죠. 그러니까 여기를 비쳤다가 나오는 빛은 당연히 어떠겠어? Where the large amount of blood. 이 피에 상당한 피양이 있는 요 지역에 반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지. 보일 때. 오케이? 그래서 눈이 빨간색이라는 거야. 자, 뒤에 가보면 어디 있어? 여기 마우스 어디 있구나. 과학 얘기야. 자, 그 뒤에 가보시면 the blood, 이 피가 이유가 된대요. 왜 눈이 빨간색으로 보이는지. This effect is more noticeable. 이게 더 분명하대요. 더 분명하다는 얘기는 더 두드러진다는 얘기하는 거죠. 더 눈에 띈다. remarkable. 그 다음에 outstanding. prominent. 더 눈에 잘 띈다는 얘기야. 이런 현상이. 뭐 할 때? 특히 빛이 더 없을 때. 왜? 빛이 없으면 더 빛을 모으기 위해 동공이 커지겠지. 그럼 빛이 더 들어오고 더 빨간 빛이 반사되겠지. 그럼 더 빨갛겠지, 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This is because, 이거 왜 그러냐? People delight. 와우, delight 별표 2개. 얘들아, 어두우면 동공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귀여운 고양이 눈 볼 때 눈이 막 이렇고 시커먼 게 이렇지 크지? 엄청 크지? 올빼미 보면 알죠? 엄청 크죠? 빛을 흡수하려고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커지는 거야. 뭐 어디 보니까 타짜에서도 일부 그게 나오던데, 음악에서 나오던데. 자, 기억나는 친구들은 뭐 웃으면 돼요. 자, 가보자. 타짜 2였나? 나오던데 그 장면이. 자, 가보자. 자, 자세한 생명을 생략한다. 타짜 19세 2 보면 안 돼. 19세야 그거. 19세 맞나? 19세인 것 같은데. 자, allowing more light. 더 많은 빛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지, 눈 안에. 그런 다음에 ING 동그라미. 더 큰 정목 형상을 만들기 때문이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한 큰 거는 실제 큰 건 맞는데 조금 과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거지. 실제보다도 더. 그죠? 실제보다 더 커지는 거 과장되다 안 하기 때문에 표현 적어만 두세요. 이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V예요, R이에요? R이죠. 레드니스니까. 붉은색이 더 과장돼서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전목현상이? 전목현상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반사 말고. 반사에 앞서서. 왜? 뭐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그럼 부족이 이 글의 핵심이죠. 네. 그죠? 그럼 당연히 빛이 부족하다라는 뉘앙스라면 몰래 shortage. 그 다음에 deficient. 결핍됐다는 표현. 명사로 갈까? 아니, 들어가. 명사로 가자. deficiency. 그리고 조금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scarcity 적어주고, 빛이 부족한 거니까 scarcity. 그리고 잘 보세요. 얘들아,
부족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야? 마이너스. 그걸 활용한다면 이런 게 가능하죠. 치사하게. 뭔지 알지? 항상 조심할 거. 어휘, 이건 특히 어휘에서 이 장난질을 많이 하지. 부족하다는 건 충분하지 않은 거죠. 얘가 그 단어가 바뀐다 그렇게 조심해 줘야 돼. 헷갈려 하지 마요. 그러면 내용에서 오케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예요. 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질문 가봅시다. 38번. 되게 좋아하는데? 38번 가봅시다. 지원이 둘 다 11월 들어서 확실히 너 그거 느끼니? 9월달, 6월달 공부한 거에 비해서 11월달에 지문 길이가 길고 좀 더 복잡하지. 그런 건 있어. 확실히 11월달 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 어떤 문제는 조금 오버하면 고2 3월보다 고1 11월 더 어려운 문제가 꽤 많아요. 거꾸로 가거든. 그런 게 있어. 고2 11월이 고3 4월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고2 11월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학년이든 이제 최고 단계가 이르면 좀 그런 게 있어. 여러분도 그렇잖아. 중3이 고1보다 지가 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런 똑같은 거죠. 뭐. 그죠? 더 머리에 피도 안 말하는 이 자식들이. 자, 가봅시다. 한번. 자, 한번 가볼게요. 한번. 이것도 또 과학 얘기인가? 이상하게 과학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야. 보자, 한번. Daylight isn't the only signal 돼 있어. 여기까지만 잘라볼래요. 한번 중요한 거니까. 자, 이 햇빛이라는 게 오직 하나의 신호가 아니래. 그럼 물어볼게요. 원래 신호 역할을 하긴 하는 거죠, 얘가. 네. 근데 얘 말고 또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럼 질문, 햇빛이 신호가 가능해요? 햇빛은 보통 뭐 하는 신호냐? 뭐 하라는 신호냐? 일어나라고. 맞아. 그게 들어가는 거. 햇빛은 일어나라는 신호야. 실제 그게 들어가요. 언제 깨냐면 이제 아침 햇살이 창가에서 비쳐서 내 눈을 딱 비칠 때. 약간 영화 같냐? 자, 그죠? 이런 식으로 약간 로맨틱하냐? 자, 그래서 보통 엄마가 소리 질렀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자, 뭐냐? 나도 그랬어. 자, 가보자. 아침 햇살을 못 봤어요. 엄마가 소리 질렀어요. 그냥. 일어나라고. 자, 가보자. 자, 이렇게 이 낮이 햇빛이라고 하는 게 오직 한 가지 신호가 아닌데 뇌가 사용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신호가 아니래. 뭐를 위해서? For the purpose of. 자, 이게 나온다. 직역하면 생체 시계 재설정이거든요. 이게 직역하면 생체 시계 재설정. 뭐지 이게? 적어봐 한번 이거 그대로. 생체 시계 재설정. 여러분 실제 시계가 있고 여러분 그 바이오리듬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체 시계도 있죠. 주로 신체 시계가 잘 작동하는 거 선생님이 일어나는 거 말고 이런 거 같아요. 각자 다 매일마다 경험할 텐데 경험 못하면 좀 그렇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대변 볼 때요. 본인만의 신호가 있지 않아요? 생체 신호가 그런 게 없어? 수시로 봐요. 미안해요. 자, 가봅시다. 모르겠어요. 잘. 미안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아니야, 그 중요한 얘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보자. 굉장히 중요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보통 안 아파요, 일반적으로. 세 개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일반적으로. 자, it is a principle. 자, 요거 장난질 조심해야죠. principle. 선생님, 교장이요? 교장 아니에요. 뭡니까? 주요한. 근데 맞아요. 뭐가 맞냐면 명사로 교장이라는 의미가 있긴 있어요. 스펠링 똑같은데? 똑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되게 비생이었거든요. 이거요. 이 장난질. 이건 뭐냐? 이 단어가 아까 나왔거든요. 아까 원칙 그렇지. 이렇게 모양 장난질. principle. 발음도 비슷해요. 그죠? 자, 그리고 preferential signal when present. 여기 뒤에 나와서 우선시되는 신호는 맞아요. 이게 사실은 햇빛이 되게 중요한 신호는 맞아요. 자연 신호 중에서 일어나라는 신호도 있고 사실은 각성 효과도 있어. 여러분 나중에 뭐 세로토닌 배웠을 거야, 멜라토닌 배울 거란 말이야. 그때 이제 햇빛이 세로토닌에 대한 걸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잠을 또 각성하게 되거든. 이런 것도 나와요 나중에. 자, 어쨌든 잘 봐. 근데 중요한 거 지문은 뭐라 그랬어? 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했죠. 그럼 뭘 제시해야 돼요? 다른 것들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걸 잡아야셔야 돼요. 그러면 생체 시계가 재설정된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에서는 리프레시가 딱 맞지 않니? 리프레시. 이게 제일 잘
이거 마치 정확히 저거거든요. 아니면 리부트? 이게 뭐 컴퓨터 용어로 리부트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So long as they are reliable, repeated. 뭐냐? 그게 신뢰할 만하게 반복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만 되면 돼요. 반복만 되면 the brain can also use other. 다른 외부의 신호야. 햇빛도 어떻게 보면 외부 신호죠. 불이 비춰졌다 이런 거.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래. 햇빛이 비치면 잠을 못 자긴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창문에다가 다이소 그 5,000원짜리니까 그 검은색 뽁뽁이가 있어. 그걸 붙여놨거든. 그러면은 까매져요. 커튼을 쳐요. 아니 암막 커튼보다 그게 더 좋더라고. 암막 커튼도 먼지만 많이 끼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 그다음 운동, 그다음에 심지어 규칙적인 사회 작용이야.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선생님을 예시로 들면 선생님은 사실은 언제 내가 깼다라는 게 느끼려면은 뭘 씹고 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깨울 때도 너 기억이 안 나요. 씻는 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뭘 씹고 있으면 맛이 느껴지면서 깨요. 미역국. 이러면서 깨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먹으면서 깨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거 뭔지 알겠지? 이런 거라든지 사람마다 다 다른, 다에게 반복되는 뭔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All of this event, 이 모든 이벤트가 have the ability to reset. 리셋 나왔다. 아까 똑같이 리셋 나왔던 것 같은데. 리세팅. 바이오 클락을 리세팅하는 거고요. Allow it to strike a precise. 정확하게. 그렇지. 이거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 물어볼게요. 지금 24시간이, 우리 24시간이면 바이오 리듬 있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24 다음 뭐예요? 숫자가? 아니죠. 48. 아니, 잘 생각해봐. 24 다음이 뭐예요? 0이지. 이 말 이해가? 왜 리셋이라고 하는지 이해가요? 아니, 하룻밤 지났잖아요. 그럼 리셋인 거죠. 리셋이 빵이죠. 이거 알아야 돼.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침을 보통 시작으로 보지 않아,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분이 밤에 일을 한다면 아침에 끝일 수도 있어요. 밤에 일하는 일을 한다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낮에 일하죠. 지금도 일하고 있구나. 지금 야근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미안해요. 자, 어쨌든 야간 끝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쉴 거잖아요. 그치? 잘 거잖아. 그럼 여러분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보통은 햇빛이죠. 햇빛이 없으면요. 엄마가 아침을 주네? 그럼 아침인가 보다 하는 거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24시간의 리셋이 언제 일어나는 거야? 햇빛 말고도 이게 반복되고 신뢰할만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됐죠? 자, it is a reason 나왔어. 그게 이유래요. 뭐냐? 개인이 어떤 형태의 지금, 자, 여기서 예시 듣는 게 있어. 그러면 핵심은 햇빛만 아니면 되죠. 그 햇빛을 감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동하면 돼요. 등장시킨 거야. 안 보이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시카르디안 리듬에 대해서, 시카르디안 처음 들어보죠. 우리가 24시간 주기거든요. 이게 24시간 주기 리듬 알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빛만이 오직 한 가지의 감지 요인이라면 맹인들은 날짜 관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아니죠. 느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Despite not receiving light cue. 그치? 여기서는 빛의 단서는 받지 못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근데 other phenomenon, 다른 어떤 이런 행동을 리세팅 트리거로 본대요. 아까 여기 나온 거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중간에 나왔던 소셜 인터랙션이지. 예를 들어 맹인이야. 예를 들면 안 보여. 근데 항상 아침마다 이제 뭐 날 도와주는 사람이 와서 일어나셨어요. 그래. 그럼 지금 다음 날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걸로도. 그게 신뢰할 만하게 반복이 되면. 그걸 기점으로 삼는 게 사람은 그러니까 24시간을 딱 시계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햇빛 보면 그게 아니고요. 반복된 뭔가 단서만 있으면 사실 햇빛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그러면 일종의 어떤 느낌이야? 이거 뭐라고 알려주는 거지. 지금이 0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인디케이트지. 인디케이트. 이디가 뭐니? 인디케이트. 이게 가르키다죠. 그러니까. 가르키다. 지시하다인데 아니면 약간 임플라이도 가능하죠. 암시하다. 가르키다, 지시하다, 암시하다 계열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니까. 그죠? 지금 24시간 지났다고.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 인디케이터라고 나오면 뭐야? 그러면 안 돼. 인디케이터는 뭘 의미하는 거야? 햇빛 또는 여기에 나왔던 소셜 인터랙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니까. 지금이 리셋 타이밍이라고. 리셋했다고 이미.
자, any signal that the brain uses for the purpose of the clock resetting. 이런 신체 시계를 리세팅하는 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뇌의 신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Zeitrable. 독일어라서 Zeitrable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 독일어 전공 안 했어요. 선생님은 영어 아니면 불어 조금 할 줄 알아요. 자, 보자. Zeitreber라고 해요. 이게 뭐냐? 이 독일 말로 시간을 주어주는 자 또는 이거 어때요? 시간을 맞추는 거지.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추는 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동기화. 그래서 우리말로 동기화 영어로 싱크로나이저라고 해요. 진리언 아니에요. 자, 봅시다 한번. 자, 가보자. 그러므로 why light is the most reliable.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가장 신뢰 있는 건 맞어. 다음날 짓다는 게 빛 말고 또가 뭐가 제일 정확해? 사실 빛이 제일 정확하죠. 그죠? 햇빛 만나면은 그치? 그건 말고. 그러므로 primarily jet driver 이게 하나의 자이트래버일 텐데 there are many factors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can be used in addition to or the absence of daylight 낮이 없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있거든. 뭐냐면 어디 그 반지하 같은 데서 이제 뭐 생일 파티나 그런 거 한참 하고 다음 날인지 모를 때가 있어.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바텐더나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술집 주인이 이제 아침 먹으라고 이렇게 뭐 육개장 같은 거 끓여주거든요. 그럼 그때부터가 이제 아침인 줄 아는 거야. 예를 들면 지났구나 이렇게 햇빛을 못 보더라도. 주제가 없어요. 하나는 있죠. 햇빛만이 오로지 하나의 자이트래버는 아니다라는 거거든. 다른 것도 자이트래버가 시간을 리셋하는 걸로 쓰일 수가 있다가 주제인데 별로 없죠. 사실은 명확하지 않지. 뭐 안 나오겠죠. 나오면 속어로 처리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속어가 있죠. 그럼 결론! 이렇게 자연스러워 빛같이 내추럴한 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는 거야. 내추럴 반대. 인위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치? artificial한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파악해두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요구하고 좀 쉴게요. 자, 보자. 선생님 갑자기 급격하게 배가 고프네, 왜? 자, 가보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가보자. 큰일 났네. 당 떨어지나? 자, 보자, 한번. 이따가 당을 올려야 되겠다. 자, 봅시다, 한번. 자, 포당 올려야 되겠다. 자, 보자. 40번. 40번 역시 명문이죠. 길죠. 자, 명문이지. 자, 봅시다. 한번 40번 얘기인지. In their study, 자, 2007년도에 카트린 킨셀러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가 무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Showed tendency to identify. 자, 이 단어 조심해 볼래? identify. 얘 뜻이 뭐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확인하다를 2번에 두셔야 돼요. 1번 의미는 뭐예요? 그거가 중요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 동일시하면 확인하는 거니? 아니요. 근데 왜 동일시하다 확인하는 의미가 두 개 있을까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저 identify 하나 가지고도 1시간 설명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저 단어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도 거울 봤죠? 이제 세수하거나 이제 이 닦거나 하면서.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거울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물어볼게요. 거울 안에 비친 너가 진짜 너의 모습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너 착한 사람이니? 선한 사람이니? 남학생들 지가 되게 선한 줄 알아요. 군대 가서 그 권력을 맛보고 별 볼일 없는 권력을 맛보고 아이들을 잔혹하게 대한 내 모습 보면서 내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돼. 그중 하나가 후임한테 과혹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변기를 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잖아, 얼마나 선한지 악한지. 근데 봐봐,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런 거 있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보면 저거 너 맞아 라고 누가 알려주고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다면 그럼 맞는 거지. 봐봐, 나인 존재를 확인하기에 누가 필요해요, 반드시? 타인이 필요해요. 타인과 어떻게 반응하면서 내가 나오는 거지 나는 그냥 나로 못 나와요. 이 말 이해가니?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확인하려면 내가 저렇구나.
내가 저러고 있구나라고 나와 내 바깥에 관찰된 대상이 동일시가 돼야 돼. 아주 어려운 말로. 그래서 동일시가 확인이에요. 이 말 이해가니? 아주 어려운 표현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뭐라 그래요? 명사가. 이쪽으로 가면 뭐라 해요? 확인 영어로 뭐니? 명사 형태. identification. 그렇지. 그러고 이걸로 가면 뭐가 돼요? 명사 형태가. 이게 아니야.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야. 그래서 자정체감이라고 하지. 정체성이야. 내가 누군지는 동일시된 과정이 없으면 이걸 내가 왜 얘기해 주나? 이 여기 아이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돼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좀 필 받을 때는 요거 단어 하나 가지고 30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그만큼 가치 있는 다 존재론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타인이 필요해요. 내가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확인을 해줘야 돼. 나는 나인 내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그 소감이 오늘 되게 슈렉스가요. 뭐가 저거 있다 보니까 뭐가 오염된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슈렉이야? 자, 그러지 마요. 자, 가보자, 한번. 자, 가보자. 자, 그 뒤에 가보면, 그리고 큰, large, degree, begin. 자, 잘 봐야 돼. 이게, 잘 봐야 돼. 이 동일시가 to a large degree, 큰 정도로 지금 경향이 있어요. 어디서가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인판트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판시라는 거는 유아지. 유아라는 거는 굉장히 이른 단계 아니야. 그래서 조금 바꿔 표현했을 때는 early stage. 또는 이니셜 스테이지라고 해서 돌려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이걸 일종의 뭐로 보는 거예요? innate. 제일 중요한 단어 뭡니까? 선천적인 고유한. 그런 내재적인 intrinsic. 유전적일 수도 있고 사실 instinctive. 뭐야? 본능적인. 이 얘기하는 거야. 확인하고 동일시하는 거는 본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Kinsler and her teams took the bunch of the 5 months old. 5살도 아니고 5달이거든요. 저 뭐예요? 무슨 적이? 저 뭐라고 인스팅티브. 본능적인. 5살 난 이 아이들을 모아뒀어요. 그 아이들의 가족이 영어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아이한테 비디오를 보일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실험 대상을 못 삼거든요. 그래서 보통 누가 많이 참여하냐면 실험자의 자식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혹시 부모님께서 만약에 연구원이셨다면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가보자. 어렸을 때, 기억 안 날 때. 혹시 알겠죠? 아니, 근데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그게 심한 건 아니고, 근데 아이를 모집하기가 쉽지가 않아. 아이 연구하면 누가 아이를 빌려주겠어요. 그잖아. 한 비디오에서 여성이 영어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여성이 스페니쉬를 얘기를 해요. 잡아. 되게 중요한 거야. 부모, 가족은 뭘 사용해요? 영어를 사용해. 이거 상당 느껴지죠? When they were shown the screens both woman side by side not speaking. 이걸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서 그런 다음에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두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말을 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not speaking. 조용한 상태에서 silent. 또는 wordless. 말을 안 한 채로 두 여성이 있는 거야. 뭐 얘기하던 영어 얘기하던 여성과 스페니쉬 얘기하던 여성을 가는 거야. In infant psychology research, 이 유아의 정신 상태를 연구해서는 이 표준적인 측정이야.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뭡니까? 이거 측정이 중요하죠. 아이는 더 뭐한 거야? 더 좋아하는 거 또는 친한 거.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친밀함, affinity. 우리는 되게 비슷한 걸 어태치먼트라고 배웠죠. 뭐야, 어태치먼트? 애착. 애착. 그렇지. 부착 아니야? 애착이야. 아이가 애착을 두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아니면 적어도 호기심. 그게 뭐냐면 바로 관심사야. 즉 아이가 어디를 더 보냐에 따라서 아이가 더 좋아하고 친밀한 거지. 아이는 친한 걸 보고 쉽게 말하면 언제 울어? 못 보고 보면 울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엄마가
웃다가 아빠가 안 울면 아빠가 당황스러워해요. 보면은. 이거 뭐지? 이거 까칠까칠한데?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운단 말이야. 보면은. 그쵸? 어색하니까. 그래서 이 켄슬러의 연구에서 아이는 스테레오타입 잉글리시, 그치? 영어를 말하는 화자를 더 많이 응시했대. 더 많이 응시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 하다는 얘기야? 어피니티가 높다는 거지. 친밀도가 높다는 얘기하지.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study, 다른 연구에서 어떠냐? Researchers have found that the infants are more likely to take a toy. 장난감을 더 많이 가지고 놀았거든요. 갑자기 왜 가쁜 장난감이지? 그 제공된 건데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Who speak the same language. 그들과 같은 언어. 즉 뭐냐? 즉 그들의 네이티브 언어를 얘기할 때. 네이티브 언어를 얘기를 할 때 그들의 원래 언어를 얘기를 한 아이 장난감 그 사람과 함께 제공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대. 그러니까 애한테 장난감을 줄 때 영어로 가지고 놀자라고 하는 거가 스페니쉬로 스뇨리따 이러고 주는 거랑 분명히 영어가 더 그랬었다는 얘기야. 영어가 더 아이들은 더 좋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결론 뭐냐? 사이콜로지스트 routinely cite 인용을 했어요. 이것을. 그런 다음에 실험을 인용한 다음에 뭐에 증거였어? 자, 이렇게 내가 어디에 호감을 가는 것들은 어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일단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거? 학습한 거야? 아니야. 이 정반대가 런드야. 그러니까 저 이거를 묶어서 런드가 아니야. 런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학습이 아니라 원래 고유에 갖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봐봐. For our own kind. 자기 자신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기와 뭐하다는 얘기예요? people. who와 뭐하다는 얘기야? familiar하다는 얘기지. ourselves. 이렇게까지 체크를 하면 40번까지 총 6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